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주한우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하는 비와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헷갈려 하냐면 비하고 비율은 무엇인가, 비의 값은 무엇인가, 그들과 또 분수는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현실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교과서에 배운 것과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어떤 독자적인 수보다는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그들 간의 관계와 비교나 이런 것에서 주로 머리를 쓰는데, 어떤 비라고 하든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인 거고, 뭐 3개 이상, 4개 이상, 뭐 여러 개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그들의 관계를 둘 간의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둘 간의 관계만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셋 간의 관계, 넷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따 손치더라도 왜 쟤는 둘 간의 관계만 얘기할까?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수학은 항상 최소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둘 간의 관계를 해준다면 둘씩 관계의 확장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둘과의 관계를 하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 수학은 수를 가지고 하는 학문인데, 그 두 수를 가지고 하나의 수로 만든 경우가 있죠. 적어도 초등, 중등 한에서는 분수라는 게 그래요. 분모와 분자, 이렇게 딱 2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와 이 분수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도 비를 막 다 분수로 바꿔요. 그래서 비를 분수라고 해도 되나? 라고 하는데, 비하고 분수는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비를 곧장 분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 간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비율들은 또 뭐고, 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혼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초등학교에서의 비교라는 얘기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중학교에서의 비교도 있고 고등학교에서의 비교도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비와 비율이니 이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이 강의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비에서도 또 뭐 있어요? 비례식과 비례식을 통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들 간의 관계에서 정비례, 반비례도 만들어내는 이런 관계들 속도 있고, 또 뭐 있죠? 비에서 비례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갈 건가? 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다루지 못하고, 아마 비례식과 비례배분 쪽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시 설명하겠고, 오늘은 비와 비율을 이거를 얼마나 잘 여러분이 잘 이해 가도록 설명하느냐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비와 분수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 라고 하는 거고, 비는 도대체 뭐고, 여기 있는 비교하고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비교해요? 현실 생활 속에 있는 뭔가를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은 어차피 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수들 간을 결국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들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3하고 5하고 0하고 5하고 5하고 0하고 아니면 2, 3, 5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하고 5를 있다면, 3하고 5가 있다면 3과 5를 뭐 하겠어요? 비교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은 5보다 작다. 또는 뭐예요? 5는 3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나 커? 아니면 얼마나 작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죠?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3보다 5는 3보다 크죠? 얼마나 커요? 얘를 기준으로 놓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놓고 5는 3보다 뭐예요? 이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으로 보면 3은 5보다 이만큼 작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적 비교라고 하고, 뭐 커 저거 얼마나 커 저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대적 비교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주로 더하기 빼기를 사용하는 거고, 이것이 초등 저학년 때들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곱하기를 배우면서 이제 우리는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연산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뭘로요? 곱하기하고 나누기인 거죠. 3이 5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를 더해도 되지만 또 방법은 뭘까요? 곱하기 3분의 5를 해도 돼요. 3이 5가 되려면. 그러니까 5는 3의 3분의 5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5가 3이 되려면 어떡하죠? 5분의 3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으로, 상대적 곱하기나 나누기로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체제들이 갖춰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라고 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하고 5는 2가 커졌죠. 그런데 이거에 3분의 5배를 하면, 여기에다가 3분의 5배를 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0과 50도 뭐죠? 30에다가 3분의 5를 똑같이 곱하면 다시 똑같이 뭐가 돼요? 또 50이 돼요. 얘는 절대적 차이가 2였지만 얘는 절대적 차이는 20이죠. 절대적 차이는 많이 훨씬 더 벌어졌지만 비교를 볼 때는 그냥 뭐예요? 2배 좀 안 되는 거고, 여기 2배 좀 안 돼.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봅시다. 2배죠. 여기도 2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비가, 비교를 했을 때 그 배가 똑같아지잖아요. 절대적인 숫자들은 커졌지만, 그죠? 뭐 얘 커지긴 하죠. 근데 얘는 3 커졌고 얘는 30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로서는 뭐야? 그냥 2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상대적 비교인 거예요. 이 상대적 비교를 비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비라고 하는 건 상대적 비교, 그들 간의 관계거든요. 뭐 이것도 뭐 그들 간의 관계이긴 하겠지만 그 양이 변하냐 안 변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봅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놨는데 0에다가 뭘 곱하면 5가 될까요? 어떻게 해요? 0에다가 초등 2학년 때 배워요.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0에다가 뭘 곱해도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상대적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나요? 5에다 뭘 곱하면 0이 되죠? 뭘 곱해요? 0 곱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에다도 0 곱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 B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B라고 할 때 몇 대 몇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몇 대 몇 하는데 이 B가 요 앞에 거를 전항, 요 뒤에 있는 걸 후항이라고 하는데 전항이 됐든 후항이 됐든 0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뭐예요? 상대적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는 할 수 있죠. 뭐 절대적 비교를 하면 되는 거고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 비교는 가능하겠지만 상대적 비교는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얘는 뭐죠? 2, 3 아까 뭐 5도 썼을 텐데 없어졌네요. 얘는 당연히 비교가 가능하죠. 그러긴 한데 얘는 또 뭐가 문제냐면 굳이 세 개를 비교하나? 뭐 세 개를 비교하겠다면 뭐 해도 되긴 해요. 그러긴 한데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뭘 세 개를 해요? 두 개만 다루지. 왜요? 두 개를 다루면 뭐 100개도 다 네가 귀찮긴 하겠지만 다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수학적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다루고 난 다 했다 라고 하는 게 수학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 개를 앞으로도 뭐 세 개까지 다루긴 하는데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의 관계를 수학은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얘네들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재 수인가요?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뭔가 어떤 B로 나타나는 B가 아니, 얘네들은 B가 사실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이 비교한 것을 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수가 뭔가요? 자연수, 분수, 소수. 초등학교 때는 이것만 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닌 건 다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되어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수학에서 다룰 만한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뭐예요? 일단은 B라고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당연히 셋 간의 비교 있죠. 그렇긴 한데 또 뭐가 문제야? 분수로는 바꿀 수 없겠죠. 이 분수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분수가 되어야 수로 바꿔서 뭔가 수학적인 의미들을 갖추고 좀 더 풍성한 뭔가를 물어보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돼요. 뭐 비례배분이라 뭐 하는 몇 가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비인 상태로 존재할 뿐인 거지 얘를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풀이에는 다양한 쓰임새는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3하고 5 이렇게 두 개이고 0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얘네들을 뭔가 분수로도 바꿀 수 있고 뭔가 쓰임새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는 갖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3하고 5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두 수잖아요. 두 수를 뭔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은 누구인가요? 3이 기준일까요? 5가 기준일까요? 모르죠. 뭐 문제를 내는 사람이 난 3이 기준으로 할 거야? 5를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표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수가 어떤 수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왜? 기준이 누구인지 몰라서요. 기준이 모르더라도 그냥 분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수는 기준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적 정의는 분모와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그랬죠. 분모만큼 나누어서 분자만큼 표시한 수. 즉 분시 기준은 분모가 기준일 수도 있고 1이 기준일 수도 있고 단위분수가 기준일 수도 있다. 그 중에서 분모가 기준이라는 말이 여기서 통용돼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기준이어야 되니까 어떤 게 기준인지를 알아야 그 수를 분모에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하고 5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과 5가 있는데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5분의 3이죠. 왜요? 분모가 기준이니까. 아니면 3하고 5가 있는데 또 뭐예요? 얘가 전체래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전체가 있으니까 얘는 부분이 되겠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그러면 당연히 5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3하고 5가 있는데 그냥 3하고 5니까 그냥 무조건 3대 5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5대 3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 뭐가 기준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이 뒤에 있는 애가 기준이다 라고 하면 얘가 기준이면은 3분의 5고 얘가 기준이면 5분의 3인 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는 3분의 5와 5분의 3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거를 뭐 아무거나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구체적인 0이 아닌 숫자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만 기준이 정해졌을 때만 분수로 바꿀 수 있고 분수로 바꿔야만 뭐가 되죠? 계산이 되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풍성한 수학적 사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가 되어야만 수학에서 좀 의미가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3대 5라고 한다면 아예 얘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3대 5라고 나왔으면 얘가 기준이고 얘를 양으로 본다면 숫자니까 양이나 순서일 거 아니에요. 양으로 본다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당연히 비교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당연히 이걸 뭘로 바꿔요? 분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B는 모두 이렇게 바꾼다라고 교과서가 쓰여져 있지만 정확한 것은 그건 아니죠. B하고 분수는 어떻게 말하면 별개일 수 있지만 5대 3이라고 나와 있는 D가 기준이라면 분수로 바꿀 수 있다고 하고 분수로 바꿔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쓰니까 어떻게 말하면 B는 모두 다 분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B가 다 분수를 어떻게 3개짜리 분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B를 다 분수로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B 중에서 분수가 되는 애가 있다. B 중에서 분수가 되는 애가 누구다? 전항과 후항, 항들 중에 어떤 것도 0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두 개의 항 중에서 뒤에 있는 애가 기준이 된다면 얼마든지 분수로 바꾼다. 그 두 개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분수가 B는 그 두 개의 조건이 준다면 분수가 될 수 있다. 기준이 정해지거나 0이 없어야 된다면 그리고 개수가 딸랑 2개라면 이 조건이 갖춰진다면 분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분수는 그럼 뭐죠? 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분의 0 그럼 얘는 분수인가요?
분수인 거죠. 분모하고 분자가 모두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분의 0이 분수로서 손색이 없죠. 근데 5분의 0을 분수로 바꿀 수가 없죠. 왜 없죠? 왜 없나요? B에는 전항과 후항에 어디에도 0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요? 왜 안 되죠? 0에다가 뭘 곱해도 5가 될 수 없다고요. 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상대적 비교라고요. 따라서 B는 모두 분수로 바꿀 수 있지만 단 요 조건이 갖춰지면, 그러나 분수를 모두 B로 바꿀 수는 없죠. 왜요? 분자가 0이어서. 그래서 B하고 분수는 그런 관계예요. B가 분수다, 분수가 B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자주 사용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얘를 뭘로 바꿔요? 다 분수로 바꾼다. 그리고 교과서도 분수로 바꿔야만 의미가 있으니까 분수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읽는 거죠. 첫 번째로는 3대 5라고 읽는다. 또 뭐 있어요? 읽기 자체가 얘가 기준량이기 때문에 5에 대한 3의 B다. 또 뭐 있어요? 이걸 바꿔놓는 거. 5에 대한 3의 B하고 3의 5에 대한 B. 또 뭐 있어요? 뭐 3과 5의 B다 라고 읽는 것만도 잔뜩 있네요. 그죠?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은 뒤에 있는 애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B가 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B를, 모든 B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성되어져야만 분수로 바꿀 수 있고 수학에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3대 5를 못 다룬다 그런 건 아닌데 그 B로서 그냥 다룰 수는 있어요. 얘는 3개고 얘는 5개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다룰 수 있는데 이들이 분수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논의의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수로 바꿀 수 있는 경우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말 없이 무조건 이렇게 되면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다 B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것도 B, 이것도 B라고 할 때 얘는 B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B는 항에다가 뭐 없어야 돼요? 0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B를 분수로 바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단서를 교과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B하고 분수가 같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 중에서 B가 되는 일부분들을 다룬 거고 그 중에 분수와의 관련성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 또 하나는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에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율은 예를 들어서 아까 3대 5 그랬잖아요. 3대 5 그러면 이거를 B의 값으로 나타내면 그게 분수라는 거지. 이 5분의 3인 거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B의 값이라고 해요. B의 값. 분수는 근데 분수의 기준은 뭐예요? 1이잖아요. 분모가 기준, 1이 기준, 또 뭐 했어요? 단위 분수가 기준. 그러니까 B의 값의 기준은 1인 거고. 자, 그런데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6이죠. 어찌됐든
5분의 3도 진분수인 거고 이건 진소수이고 둘 다 뭐죠? 1보다 작아요. 근데 우리가 최소 단위가 자연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6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당하게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0.6에다가 뭘 해요? 곱하기 100을 하면 60이 되죠. 그래서 60이 돼서 막 만들어줘요. 100을 곱해서 만든 수. 그거를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 해놓고 이 퍼센트 이렇게 써주는 걸 백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도 비율. B의 값도 비율. 또 뭐 있어요? 할품리도 비율이에요. 근데 비율을 이렇게 보면 비율 안에 백분율이 좀 나와 있고 요즘 할품리는 안 나와 있죠. 할품리는 무슨 타자의 타율이나 이런 형태로 좀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백분율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백분율은 기준이 100인 거고 할품리는 기준이 10, 100, 1000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뭉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얘만 뽑아내서 B의 값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백분율은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째로 다 비율이에요. B의 값도 비율인데 그 중에서 기준 1인 애를 그냥 분수로 나타낸 거고 이거를 그냥 뭐라고 보겠다. 그냥 비율의 일종으로 보게 됐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밖에도 나중에 보면 뭐 무슨 율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 출산율, 사망률 그러면 뭐 전 국민 중에 뭐예요? 사망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율 그러는 거 대표적인 게 속력도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은 몇 분, 몇 시간 이런 건데 얘는 뭐죠?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처럼 뭐가 다르죠? 기준이 다르거나 단위가 다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무슨 율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뭐 초등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니까 그들 간의 비교를 좀 또 단위가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B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한정해서 설명했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B라고 하는 것을 비교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B들을 다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가 비교 속에서 거꾸로 비교를 한다라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분수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비율을 가리키는 것을 뭐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좀 제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한테 좀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8분의 3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수수로 뭐죠? 0.375고요. 8분의 8은 뭐예요? 1이죠. 네. 그래서 분수나 소수의 기준은 1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기준은 뭐예요? 분모가 기준이고 단위 분수가 기준이고
1이 기준인데 그 중에서도 1이 기준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백분율은 퍼센트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기준이 100인 거죠. 그래서 소수나 분수를 백분율로 고치면 기준이 1에서 100으로 바뀌었으니까 1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375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7.5가 되는데 원래 수는 0.375였잖아요. 근데 100을 곱했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100을 곱한 표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퍼센트라고 하는데 뭐 어른들 중에는 이런 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프로는 그 잘못된 말이에요. 프로는 뭐냐면 이 프로라는 말은 옛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을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전해진 것이 그 일본 사람이 다시 한국 사람한테 전해준 말이고 그것이 들어와서 프로라는 말이 자꾸 써진 거니까 퍼센트라는 말을 쓰면 좋은 것 같고 이 퍼센트는 제가 문헌에서 찾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100에서 요 2를 하나 떼서 이 0 두 개 사이에다가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으라는 거예요? 아, 저거 100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87.5%라고 하는 얘기는 100을 곱해서 37.5가 된 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37.5%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요? 100을 곱해서 만든 수다. 그러니까 본래 수와 같다 틀리다 다른 거죠. 본래 수를 만들려면 100으로 나눠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백분율을 소수나 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소리예요? 나누기 100을 하면 백분율을 소수나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다시 기준이 100에서 1로 바꾸려니까 나누기 100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또 하나는 이게 0.375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8, 7, 분, 5, 리 이렇게 하는 거죠. 소수 첫 번째 자리가 할이고 그래서 기준이 10이에요. 두 번째 자리가 분, 세 번째 자리가 리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1.375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할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13할 7분 5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상식으로 하는 거리고 자 여기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인데 이제부터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봅시다. 이 중에서 수가 뭘까요? 분수가 수입니까? 네. 소수가 수예요? 네. 백분율이 수입니까? 네, 아닙니다. 왜 아니죠? 할평리가 수인가요? 네, 이것도 수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6년간 배워서 굉장히 수를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를 딱 3개밖에 안 배웠어요. 자연수하고 분수하고 소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정수를 배우고 유리수, 무리수, 그들을 합쳐서 실수, 거기다가 또 허수를 배우고 실수,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얘기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자연수, 분수, 소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복소수 공통점 뭘까요? 여기서
뺀 거. 마지막 수가 마지막에 다 끝에 숫자로 끝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끝나는 애만 수입니다. 왜요? 수라고 하니까 수죠. 당연히. 맞아요. 다 수로만 끝날 수인데 근데 예외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예외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3.14, 1592 뭐 이렇게 나가는 수 있죠. 뭐예요? 원주율이라고 하고 중학교 가면 파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원주율이에요. 율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3.1415의 소수점 아래의 수가 무한히 가는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고 얘도 수예요. 엄연히. 근데 뭐 이상하게 생겨 끝까지 가긴 하지만 수라고요. 근데 끝에 율자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도 파이는 문자일까요? 수일까요? 이게 얘가 얘라니까요. 그러니까 파이도 문자처럼 생겼지만 얘도 수라고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있고 또 하나 이런 거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어요. 1.72 71 뭐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뭐예요? 2라고 하는 자연상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 빼놓고는 뭐예요? 다 끝에 숫자가 들어가야 다 수인 거고 왜 수라고 하는 걸 했냐면 이 수만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합니다. 수가 아닌 것은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과하고 배를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사과와 배가 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수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요? 네. 수만 계산됩니다. 수가 아닌 것은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백분율 수입니까? 아니에요. 할풍미 수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숫자로 안 끝났고 숫자로 안 끝나는 원주율 이런 게 아니잖아요. 3.14가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수가 아니에요. 그럼 백분위나 할분위는 수예요?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라고요. 그럼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계산도 안 되는 걸 수학에 왜 배워요? 아까도 계산이 될 수 있는 비들만 주로 다루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수가 아닌데 왜 다루고 있을까요? 바로 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잘 보세요. 백분율이나 할분율을 수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많은 학생들이 백분율이나 할분율이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요? 백분율이나 백분율이나 할분율이 수가 아니라는 말을 못 들었고 수만이 계산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요? 얘기해 준 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라 소리예요. 어렵나요? 얘가 수가 아니고 계산이 안 되니까 수로 바꾸라는 말을. 그러니까 백분율을 중학교 학생들이 뭐 괜히 어렵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학생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백분율을 수로 잘 바꿔요. 근데 어렵대. 왜요?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그냥 수로 바꾸면 그냥 수일 뿐인 거고 계산도 잘해요. 뭐가 문제죠? 그냥 얘가 수가 아니라서. 그리고 백분율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이 상태로 계산이 안 된다고요. 왜? 수가 아니라서. 당연히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되는 거고 소수를 어떻게?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 얘기들을 지난번에 소수보다는 분수가 계산이 좋다 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걸 내온 거잖아요. 어찌됐든 제 말은 학생들이 백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이 수가 아니고 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죠. 왜 쓸데없이 백분율 같은 걸 만들어서 왜 괴롭히느냐?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백분율, 원래 백분율 만들었다가 도로 수로 바꾸라잖아요. 백분율로 안 바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텐데 왜 백분율로 바꿨다가 도로 수로 바꾸고 계산하라고 이중으로 계산하고 왜 힘들게 사람을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편리성입니다. 편하니까 하라고 한 거고, 그게 뭘 편하냐? 뭔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백분율이 왜 편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0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옛날 이름이라 좀 그렇긴 한데, 미안해요. 0이라는 친구가 봤으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0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20문제였어요. 근데 한 문제가 틀렸어요.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몇 점일까요?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문제에 몇 점인 걸 알려줘야지. 문제의 점수가 다 똑같대요. 그러면 몇 점일까요? 뭐예요? 95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왠지는 좀 이따 봅시다. 20문제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죠?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 영희가 막 집에 가서 막 그러면, 엄마, 나 오늘 학교 시험 봤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몇 점이야? 그랬더니 영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19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왜요? 하나의 문제를, 한 문제를 1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5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문제가 있었고, 19개 맞아서 19점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얘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 편의상 95점이라고 했으면 얼른 알아들었을 텐데, 19점이라고 했으면 엄마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19점 맞았어? 몇 문제고 몇 점씩 했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애가 어느 날 와서 엄마 나 10점 맞았어 하고 아주 기뻐해요. 뭐 화낼 거예요? 몰라요. 몇 문제인데 10점 맞았어? 10문제였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점수를 얘기할 때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몇 문제 중에 한 개의 점수가 몇 개였고, 한 개의 점수가 몇 점이었고 몇 문제 때문에 몇 점을 맞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묻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100점을 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자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이 100이 되려면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개 맞아. 한 문제 틀렸으니까 19개를 맞은 거고 하나에 5점씩이면은 뭐죠? 95가 됐던 거죠. 그래서 95라고 써야 된 거죠. 만약 10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을 해서 100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원래 뭐예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였어요? 백분율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퍼센트로 쓰면 돼요? 5를 곱했다는 건데 왜 퍼센트죠? 이상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100을 곱했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얘를 기준이 뭐죠? 2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분모에다 놓고 맞은 개수를 분자에다 놓으면 이게 뭐죠? 기준이 1인수가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뭐죠?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약분을 하고 19 곱하기 5니까 95가 되는 거고 100을 곱했으니까 뭐예요? 퍼센트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건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5를 쓴 거고 100이 기준이었으니까 퍼센트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기준이 이런 수로 만들었다가 100을 곱해야 되는데 그죠? 편의상 한 개에 5점이야? 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머리가 좀 되니까 그냥 5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1인수로 만들었다가 100을 곱해서 95%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는 뭐 점이라고 했다가 다시 퍼센트라고 했다가 막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20개 중에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95점인가요? 95%인가요? 뭐죠? 어떤 게 맞죠? 퍼센트가 맞아요? 설마요. 95점도 맞고 95%도 맞습니다. 왜요? 근데 한 가지 100을 곱했으니까 퍼센트를 붙이는 것이 조금 여러 나라로 보면 표준화된 걸로 보면 95점이 아니라 95%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는 95점 뭐 포인트 이런 점수 안 쓰고 다 뭐라 그래요? 95% 맞았다고 다른 나라에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뭐예요? 95점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화죠. 문화는 어디가 잘못됐다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비교의 성격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95점이라고 그렇게 쓴다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 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분율이나 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니까 어때요? 기준을 100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죠? 이거 보세요. 0.95점이에요. 기준을 1로 만들면. 기준이 20이었으면 19점인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각각 다를 때마다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0.95점이야 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수고. 그러니까 적당히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적당히를 그냥 100을 기준으로 하고 100을 곱해버리면 좀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무언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 비 쪽으로 넘어가는, 비와 비율 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분수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서 그 학교의 수업이나 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에서 배운 게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를 이 조그만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서 혼동이 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위치를 얘기해서 이해해주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이 시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